네, 지금부터 조문 특강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비 오는데 오시느냐고 수고 많으셨고요. 자리가 좀 협소해서 좀 죄송합니다. 자, 사설 다 그만두고 법하고 규칙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등기법 1조는 여러분이 보시고 2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조요. 자, 정의 부분에 보시면 1호는 됐고요. 1호는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2호 한번 보죠. 2호 등기부 부분 자료란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되는 자료를 말한다. 그냥 눈으로 쓰게 읽으시고 3호요. 등기기록이란 1필토지 또는 한 개의 건물에 관한 등기정보 자료를 말한다. 등기기록은 제가 항상 기본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부동산 하나마다 대장도 하나, 등기기록도 하나, 신탁 등기로 가시게 되면 신탁원부도 하나라고 했죠. 네, 신탁원부. 신탁 등기에 가시게 되면 수개의 부동산에 대해서 신탁 등기를 할 때는 신탁원부도 매 부동산마다 작성을 해야 된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 틀을 먼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의 부동산에는 하나의 대장, 하나의 등기기록, 하나의 신탁원부가 있다. 이 등기기록을 깨는 게 바로 우리 구분 건물이잖아요. 한 부동산에 하나의 등기기록만 있어야 되는데 집합건물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각 호실마다 등기기록이 다 따로따로 조금 해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4호 가겠습니다. 등기필 정보란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에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관이 작성하는 정보를 말한다. 등기필 정보는 아무데나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확인하기 위해서?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는 표현을 쓰지만, 등기 신청 당시에는 누구 등기필 정보를 말하는 거예요? 네가 소유권자가 맞느냐? 그 권리자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등기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4호가 바로 등기필 정보의 기능이자 의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호 갑니다. 3호 옆에다가는 등기소가 보이죠? 등기할 수 있는 권리죠. 등기할 수 있는 권리. 옆에다가 법 29조 2호, 그 다음에 규칙 52조 이렇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법 88조 하고요. 가등기하고 여기가 조금 달라요. 자, 제3조 가겠습니다.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 등기는 부동산 표시와, 이 표제부를 말하는 거죠. 표시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 1호부터 8호까지가 쭉 있어요. 1호부터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그 다음에 권리질권, 채권, 담보권, 임차권. 소유권 앞쪽에 부동산 민법 총편에 가보시면, 물권법에 가보시면 점유 관련된 거 없죠. 소유권 있죠. 지상권 안에는 뭐가 안에 들어가냐면 관수법상 법정 지상권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관수법상 법정 지상권 전에 우리 분묘기지권 있죠. 분묘기지권은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역권 보이죠? 지역권은 승역지, 요역지와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전세권. 전세권은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할 게 뭐냐면, 얘는 토지 전세권도 있지만 건물 전세권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건물 전세권은 법정 갱신이 있잖아요. 그거와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전세권은 뭐다? 우선 변제권이 있고 경매 청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종료하는 순간 금전 채권자로 바뀐다라는 걸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저당권이 보이는데, 저당권 말고 우리가 근저당권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당권과 근저당은 살짝 다릅니다. 저당권도 금전채권자, 근저당권자도 금전채권자예요. 둘 다 우선 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임의경매하러 가잖아요. 그런 것들에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봐주시고, 그 다음에 권리질권은 저당권 등기, 근저당권 등기가 된다는 전자에서 권리질권 등기가 들어가는 거지, 위에 있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때문에 우리가 권리질권 등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6호하고 7호는 사실 저당권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다.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파라에 보시면 임차권이 보이죠? 임차권은 우리가 크게 나누셔야 돼요. 민법상 임차권, 주임법상 임차권, 그 다음에 상가임대차법에 의한 임차권. 이게 세 가지를 크게 나누시고 설정 등기인 건지 명령에 의한 등기인지 나누셔서 포인트를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토지냐 건물이냐, 건물 중에서도 주택이냐, 건물 중에서도 상가 건물이냐, 건물 중에서도 일반 건물이냐에 따라서 민법을 타고 갈 거냐, 주임법을 타고 갈 거냐,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타고 갈 거냐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 우리가 전세권하고 임차권을 비교해보죠. 민법에선 전세권하고 임차권을 굉장히 많이 비교하죠. 전세권하고 임차권의 차이는 뭡니까? 물권, 채권 아주 기본적인 것도 있지만 임차권은요. 저 상태에서 우리가 경매를 할 수가 없죠. 전세권은요. 경매를 바로 치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과 관련이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 등기한다고 해서 뭐가 뾰족한 수가 있느냐 그게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과 임차권은 동일한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없죠. 지역권만 조심하라고 했죠. 지역권은 양립해서도 할 수 있잖아요. 얘는 왜? 점유를 기반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가볍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거 보시고 난 다음에 규칙 29조 2호 가보세요. 2호. 법 29조 2호예요. 법 29조 2호. 법 29조 2호 보시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라는 표현이 나올 거예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그 권리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3호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으면 전부 다 2호로 각하. 규칙 52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규칙 52조. 규칙 52조에 가보시면 1호가 보이실 거예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거. 제가 나중에 법 29조 할 때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것이고 중요한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규칙 52조 가봐요. 자, 52조 보시면 1호 등기 능력 없는 물건도 있지만 등기 능력 없는 권리에 관한 등기도 있죠. 등기 능력 없는 권리가 아까 3호 외에 나머지 권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점유, 유치권, 그 다음에 그냥 하는 동산질권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해당한다. 분묘기지권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해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4호에 보시면 농지에다가 전세권 설정하는 거 못한다. 이런 것들 쭉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기 있구나. 이 정도만 보시고 나중에 2호 하면서 제가 한꺼번에 정리하고요. 다시 법 88조로 가겠습니다. 저희가 등기를 하는 것은 부동산 표시하고 권리에 관한 등기라고 했어요. 근데 가등기를 보시게 되면 88조는 가등기예요. 법 88조 가등기의 대상에 보시면 가등기는 제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라는 표현이 보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는 가등기 대상이 아니에요. 권리라는 게 분명히 눈에 보이실 거고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청구권을 보전하려고 하는 때 한다라는 표현이 보이죠. 이 소멸 청구에는 우리가 대표적인 선수가 말소등기인데 실질적으로 말소등기 청구권을 위해서는 우리가 안 하죠. 여기에 나오는 청구권은 두 가지가 있는데 물권적 청구권이냐 채권적 청구권이냐 무엇을 위해서 채권적 청구권만 여기에 해당한다는 거. 권리는 두 가지가 있죠. 민법에서 권리 두 가지 배우셨어요. 물권, 채권. 두 가지를 배웠단 말이에요. 크게. 그 물권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바로 물권적 청구권이고 채권편의 것을 채권을 기반으로 하는 게 바로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그래서 이 가등기는 채권 파트에서 나오는 권리에 관한 것을 얘기를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다시 앞쪽으로 가겠습니다. 4조, 5조가 나오는데 권리 순위는 1호 보시면 1항 보세요. 권리 순위 제5조에 보시면 부기등기 순위가 나오죠. 자, 1항 같은 부동산에 관해서 등기한 권리 순서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2항 등기 순서는 등기록 중 갑구에서 한 등기 상호 간에는 갑구와 갑구 간에는 순위번호, 다른 구, 갑구와 을구 간에는 접수 번호에 따른다. 이게 왜 2항이 왜 중요한 거예요? 2항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말소 등기할 때 굉장히 중요해요. 말소 등기할 때. 말소 등기를 만일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한다. 그 이전 등기 뒤쪽에 나오는 접수번호로 전부 다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될 거냐?
승계인이 될 거냐 그런 논점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어요. 승낙서 문제도 문제죠. 우리 변경등기, 경정등기 할 때도 증액 등기, 감액 등기 하잖아요. 증액 등기할 때도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누구냐 앞쪽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설정 등기에 뒤에 줄 서 있는 애들.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아 이게 그래서 중요한 조문이었구나 이렇게 정도만 느끼시면 돼요. 4조 봐주시고 제 5조 가요. 5조 옆에는 규칙 2조.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법 52조. 52조 다음에 규칙 116조. 그쵸, 116조. 112조. 112조네요. 규칙 2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부기등기. 부기등기의의가 거기 나와요. 규칙 2조에. 규칙 2조에 가보시면 부기등기의 번호 기록이라는 것이 있는데 등기관이 부기등기를 할 때는 부기등기가 어느 등기에 기초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주등기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이고 부기등기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인다. 제가 조문 읽는 방법 보셨죠? 자, 부기등기는 주등기 순위에 따른다고 했는데 우리가 계좌에서 뭐 보셨냐면 주등기의 순위번호뿐만 아니라 접수번호도 따른다는 지문이 있어요. 기출 지문이. 그거 하나 생각해 주시고 다시 법 5조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부기등기는 주등기의 가지번호, 그 다음에 부기등기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이는 것을 말하는구나. 자, 제5조 부기등기 순위.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따른다. 이 순위라는 표현이 나오죠. 주등기 순위번호에 따른다는 표현은 뭐다? 주등기의 순위번호뿐만 아니라 접수번호까지 따른다는 의미예요. 다만 같은 주등기 간에서 부기등기 상호 간에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 그래서 1-1번, 1-2번, 1-3번 있다면 그 주등기 사이에서 차이에서 문제가 다는 거고.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법 52조 가봐요. 부동산 등기법에 보시면 부기등기는요 항상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거기서 문제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5호가 굉장히 문제죠. 5호가 항상 문제되는 거. 5호와 관련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52조 쭉 읽을게요. 등기관이 다음 각호의 등기를 할 때는 부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5호라고 했어요. 자, 1호 등기명의 표시 변경 경정, 2호 소유권 외 권리 이전 등기, 3호 소유권 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소유권 외 권리를 목적하는 거라고 했죠. 그 대표적인 선수가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근저당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저당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 등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쵸? 가등기에 대한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뭐 이런 것들 그쵸?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설문을 읽으실 때 지문을 읽으실 때 단순하게 근저당인 건지 아니면 전세권,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인지에 따라서 주등기로 갈 거냐 부기등기로 갈 거냐가 나눠진다는 거. 우리 3호에 있는 것은 저 소유권의 권리를 말소할 때는요.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등기는 어떻게 해요? 승낙서 넣어서 직권 말소 파트로 넘어가는 것도 같이 염려를 해 두셔야 됩니다. 4호요.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라는 표현이 보이십니까? 우리 가처분 등기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가압류하고 근저당 설정 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가처분 등기를 했다. 이 가처분은 갑구냐, 을구냐, 주등기냐, 부기등기냐를 좀 생각해 보세요. 어디로 가야 돼요? 갑구의 주등기로 가야 되는 거죠. 왜? 가처분 채무자가 소유권자이기 때문에. 전세권을 목적으로 가압류한다. 그럼 뭡니까? 을구의 전세권 밑에 부기등기로. 이거를 이렇게 막 쓸 건 아니라고 봐요. 이건 정말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거.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설문을 읽을 때 단순하게 근저당인 건지 아니면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건지 그런 것처럼
단순하게 가처분인지 단순하게 가압류인지 아니면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인지 아니면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인지 그 말은 처분 제한의 채무자가 가압류 가처분의 채무자가 소유권자냐 아니면 다른 권리냐 요거에 따라서 주등기냐 부기등기냐는 나눠진다고요. 그 다음에 6호 권리의 변경 경정 등기가 나오죠. 권리 변경 경정 한번 쭉 해볼게요. 전세권 가서도 하겠지만 나중에 보단 지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해보니까 강의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희가 시험과 관련해서 말씀드려요. 전세권 변경, 근저당권 변경, 가압류의 청구 금액 경정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전부 다 얘 전세권, 근저당권 아까 제가 설명드리면서 뭘 하고 있냐면 얘 두 개는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얘는요, 가압류는요. 가압류는 우선 변제권은 없죠? 뭐가 없어요. 그냥 나는 채권자입니다. 이것 빼고는 아무것도 없다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가압류 등기를 했는데 청구 금액이 잘못되어 있더라. 그런데 가압류 밑에 제3자의 권리가 등기가 있으면 이런 거죠. 지금 보시면 소유자 갑을 A 그 다음 병으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청구 금액이 1억이에요. 그 말은 A가 을한테 가지는 금전 채권이 1억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뭐 원금 이자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거 맞죠? 원금만 달랑 쓰지 않아요. 요만큼이에요. 근데 얘가 알고 봤더니 잘못 등기를 한 거예요. 1억이 아니라 10억이었던 거예요. 10억. 원래 원책 10억을 착오로 1억으로 해놨습니다. 1억으로 해놨어요. 그러면 1억에서 10억으로 해서 직권으로 등기를 이게 촉탁 등기죠. 촉탁으로 등기했으니까 두 명이 가압류권자가 나는 있잖아. 이거 10억짜리인데 네가 왜 1억으로 해놨니? 분명히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이걸 경정 등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잘못된 착오 등기였으니까. 착오로 해서 이제 경정 등기 들어올 때 그러면 가등기권자에게 손해를 막심하게 주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뭐 을구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얘는 무조건 3-1번으로 3번 가압류 경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0억을 올리겠죠. 그러면은 을은 말고 병 나머지 있거든요. 등기상 이해관계냐? 얘는 무조건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아니에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요. 지에 근저당이 있을 수도 있죠. 을구에 근저당이 있을 수도 있겠죠. 만일 여기 가압류다. 얘하고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 얘는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5번에 만일에 가압류가 있다. 얘도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아니에요. 아이, 그럴 수도 있지.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거기 보시면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서 얘가요, 을이요, 이게 채권자가 있습니다. 금전 채권자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지, 이거는 하진 않단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 경정이에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아니에요. 전세권에 가시게 되면, 전세권은 설정 등기할 때 저희가 뭐 해요? 전세권 설정 등기 우리 부동산 등기법 조문 한번 가볼까요? 어디로 가시냐면 72조예요. 72조 1항.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 필수적인 사항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전세금. 2호가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도 있지만, 범위도 있죠. 범위. 또 뭐 있어요? 존속기간 있죠. 존속기간. 범위도 있긴 해요. 범위도 있긴 한데 우리가 이 전세권 변경에서 승낙서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 전부 다 전세금 존속기간이에요. 존속기간. 증액을 할 거냐, 감액을 할 거냐, 존속기간을 연장할 거냐, 아니면 존속기간을 단축할 거냐. 전세금을 증액하거나 감액을 할 때
존속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을 할 때 보시게 되면 이게 우선 변제권하고 관계가 있어요. 증액은 플러스 개념이에요. 마이너스 개념, 플러스 개념, 마이너스 개념. 증액을 한다는 것은, 연장을 한다는 것은 우선 변제권을 더 확장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더 연장을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추가 설정으로 보라고 했죠. 제가 추가 설정이에요. 추가 설정. 감액을 한다, 단축을 한다는 것은 말소의 개념으로 가시면 돼요. 그러면 증액이나 연장할 때 등기 의무자가 누구냐? 제가 추가 설정이라고 했죠. 그럼 누가 등기 의무자예요? 전세권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인 거예요. 존속기간을 단축한다, 전세금을 감액한다, 마이너스 개념이라고 했어요. 그럼 등기 의무자가 누구냐? 전세권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야지 나중에 신청서를 쓸 수가 있다고요. 신청서를. 이상한 데 꽂혀갖고 보시면 아 얘가 플러스구나 마이너스구나 플러스구나 마이너스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가보겠습니다. 소유자 갑이 있습니다. 1번 순위로 전세권을 설정했어요. 전세금이 1억이었어요. 전세금 1억. 2번 순위로 우리가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죠. 예, 점유를 기반하지 않는 것은 동일한 부분이 아니면 분명히 다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저당 설정 등기를 했는데 B라는 사람 봤더니 채권 최고액이 제가 줄일게요. 1억이더라. 여기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도 있지만 존속기간도 있더라. 언제부터 1년 내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이렇게 쳐요. 그러면 전세금을 증액을 하게 되면 증액을 한다는 것은 1번 순위 그 전세권자가 우선 변제권을 더 확장을 넓히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가 경매가 딱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배당받을 때 얘가 더 많이 땡겨갈 거 아니에요. 부기 등기를 해주게 되면. 그럼 빡치는 사람 누구냐면 얘예요. 얘. 이 사람의 승낙에 따라서 증액을 이 사람의 승낙에 따라서 뭐예요? 주등기로 가는 거고 승낙을 안 해주게 되면 주등기, 승낙을 해주면 부기 등기로 가는 거 맞죠? 근데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 있는 사람만. 이쪽에도 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쪽에도 누가. 그쵸? 이쪽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 그거 있었잖아요. 체납 압류. 그러니까 같은 구에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1차 생은 딱 같은 구만 생각하시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실무 나가시면 갑부하고 얼굴을 보셔가지고 얘 전세권 뒤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얘가 증액을 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인지 판단을 하셔야 된다. 제가 아까 등기상 이해관계는 뭐예요? 접수번호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얘 뒤로 등기 신청이 들어오는 접수번호는 전부 다 얘가 증액을 했을 때 등기상 이해관계이냐 그냥 참을 수 있는 사람이냐 가압류권자는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거를 그때 가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증액을 하게 되면 얘 승낙서에 대해서 만일에 3번으로 1번 전세권 변경이라고 했으면 뭐라는 거예요? 1번 전세권을 변경했다. 얘 승낙을 안 해줬다는 얘기거든요. 승낙을 안 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1-1번으로 해서 1번 전세권이 1억으로 1억 5천으로 올라갔다. 그럼 얘가 승낙을 해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거는 존속기간 연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감액 등기 한번 해볼게요.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습니다. 전세금 1억이에요. 전세권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냐면 근저당 설정할 수 있죠. 전세권을 목적으로 근저당인 건지 단순한 근저당인 건지는 완전히 다르다고 했어요. 자, 전세권을 목적으로 근저당하게 되면 1-1번 1번 전세권에 대해서 근저당권 설정 갑이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B가 있더라. 이거 하고 2번 근저당권 설정 C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1-1번과 2번은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감액 등기하게 되면 자 1억을 만일에 5천으로 떨어뜨렸다. 그러면 C는 너무 좋아요. 저기 1번이 금액이 줄었네. 그쵸? 1번은 얘는 그러면 이 감액에 대해서 뭐예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1억에서 5천 줄이면 누가 빡치냐면 이 B잖아요. 1-1번에 있는 B. 그쵸? 아니 내가 담보를 잡기를 1억을 잡았지 5천을 잡았냐고요. 내 담보 가치가 뚝 떨어지니까 뭐예요? 이 사람의 승낙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승낙을 반드시 해야 이거를 감액 등기를 할 수 있다. 제가 감액 등기는 뭐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얘는 뭐냐? 변경 등기라고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뭐냐면 법 57조로 띄셔야 돼요.
말소하려고 봤더니 금액을 줄인다는 건 말소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말소되는 만큼 말소되는 데에 대해서 뭐예요? 등기상 이해관계로서 반드시 승낙을 해야만 얘는 직권 말소가 되고 얘는 감액 등기를 부기 등기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말은 변경 등기라고 하지만 등기법을 조심하실 게 뭐냐면 등기 신청서는 변경 등기 신청서를 쓰는 건 맞는데요. 이걸 이해할 때는 마이너스 개념이니까 법 57조로 튀어서 승낙서를 반드시 가져와야 되는 케이스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여기에 대해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했죠. 요거하고 잘 비교를 해서 보셔야 돼요. 시험은 여기서 더 나가죠. 감액 등기 했어. 감액 등기 하고 난 다음에 또 뭐예요? 여기 3번으로 또 이게 1번 전세권 변경 등기 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작년 사무관 올해 서기부 지문에 있어요. 승낙서. 감액이 나오면 무조건 승낙서라는 단어를 빠르게 찾으셔야 돼요. 승낙서라는 단어를. 단축도 마찬가지예요. 승낙서가 있어야 수리한다. 증액이거나 연장은요. 넣고 안 넣고에 따라서 부기냐 주등기로 나는데 감액은 무조건 승낙서를 제출해야 돼요. 이제 근저당 해볼게요. 근저당 설정 등기는 우리 부동산 등기법 75조 가보세요. 75조. 근저당권 변경 등기는 변경 등기만 보면 곤란해요. 설정 등기할 때 2항요, 2항. 설정 등기할 때 필수 기재사항 좀 봐주세요. 근저당권자는 당연히 써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 뭐예요? 채무자의 성명, 채권 채권. 그 다음에는요, 채무자의 성명, 주소가 나오죠. 이게 근저당권 변경의 핵심이에요. 채권 채국을 그 다음에 채무자의 성명 중소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존속기간도 보이실 거예요. 존속기간을 연장한다, 존속기간을 단축한다. 똑같이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으로 가시면 돼요. 그러면 채권 채고액은 보시게 되면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죠. 증액 등기가 할 수도 있고 감액 등기를 할 수도 있고 채무자의 성명 주소는요. 채무자 표시 변경이 있고요. 채무자 변경, 단순하게 채무자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거 기본 강의할 때, 심화 강의할 때 말씀드릴 때, 객관식 할 때 그 말씀드렸죠. 표시 변경은 뭐다? 개명 사건이구나. 채무자가 개명을 했구나. 채무자 변경은 뭐예요? 채무자가 A에서 B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채무자가 변경됐다는 것은 사람이 변경된 건요. 포괄 승계, 민법적으로 따지면 포괄 승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특별 승계, 특정 승계가 있죠. 특정 승계. 그래서 상속, 그 다음에 합병 뭐 이런 거. 포괄 승계는 상속, 합병, 뭐 그런 거고. 특정 승계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뭐 채무자 같은 경우는 이거 있잖아요. 확정 전에는 뭐, 확정 후에는 뭐. 확정 전에는 뭐예요? 계약 인수를 통해서 채무자가 바뀌는 것이고 확정 후에는 채무 인수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죠. 확정적 채무 인수, 면책적 채무 인수. 그거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문자로 그렇게 했잖아요. 채권 인수, 계약 인수, 채무 인수. 근저당권 이전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근저당권 이전하고. 근저당권 이전도 정기 후책은 맞는데 근저당권자가 바뀌는 거지 채무자가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잘 봐주시고 항상 근저당권 변경에서 얘는요. 채무자 성명 주소에서 채무자가 변경이 됐든 채무자가 표시 변경됐든 얘는 뭐냐면 항상 부기예요. 항상. 왜냐하면 표시를 변경할 때는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어요. 얘는 항상 부기. 주등기냐 부기등기냐가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증액과 감액이에요. 증액. 증액은 플러스 개념, 감액은 마이너스 개념이에요. 마이너스 개념. 그러면 증액이면 추가 설정이기 때문에 의무자는 누구다? 근저당 설정자가 되겠고 감액은 감액 등기는요. 마이너스 개념이기 때문에 등기 의무자는 근저당권자가 되는 거예요. 근저당권자가. 그렇게 잡아 들어가셔야 돼요. 자, 증액을 한다, 감액을 한다 해볼게요.
자, 여기 근저당권이 두 개가 있습니다. A가 있고 B가 있고, 세 개 하나 더 그릴게요. 근저당권 C가 있다. 채권 최고액 얘도 5천으로 할게요. 5천. 2번의 등기를 가지고 할 거예요. 2번에 근저당권 B를. 자, 2번이 근저당권이 채권 최고액을 증액을 하든 감액을 하든 1번에 있는 사람은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 등기상 이해관계는 뭐라고 했어요? 그 문제되는 등기 접수번호 뒤에 있는 게 등기상 이해관계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고 했지. 앞쪽서는 신경을 쓰지 마세요. 그쵸? 그럼 2번의 금액이 만일에 채권 최고액이 5천에서 1억으로 땡겼다, 올렸다, 빡치는 사람은 C예요. A가 아니라. 이 C의 승낙과 관련해서 승낙을 하게 되면 부기등기, 승낙을 안 해주면 주등기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쵸? 감액등기를 하려고 봤더니 여기 2-1번으로 1번 근저당에 대해서 우리가 질권 설정 등기 할 수 있죠? 1번 근저당권에 대해서 가압류 가능하죠? 피담보 채권 가압류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 근저당에다가 가압류를 때려 넣는다거든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근저당권자가 만일 여기 갑이다. 2번에 채권 최고액을 증액을 하게 되면, 자, 2번을 증액을 해볼게요. 증액을 하는 데 있어서 얘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아니에요. 그쵸? 갑은 여기도 역시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아니에요. 빡치는 건 C죠. 여기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맞아요. 자, 이번에는 감액을 할 거예요. 감액을 할 경우에 2번에 5천을 했던 것을 3천으로 때렸다. 얘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러면 5천에 있는 C도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데 누가 빡치냐면 얘만 빡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등기 기록을 보면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얘를 증액을 하게 되면 얘는 등기상 이해관계이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림 그리면. 그러면 등기상 이해관계일 때 얘는 승낙서 넣고 아니다 해서 얘가 주등기냐 부기등기냐로 갈겠지만 얘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얘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갑은 왜요? 증액을 하면 좋죠. 갑 입장에서는 담보 가치가 쭉 올라가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자리 그대로 지키면 되고 만일에 부기등기하게 되면 2-2번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2-2번으로. 2번 근저당권 변경 채권 최고액 증액. 얘가 승낙해주면 증액을 여기다가 해주면 돼요. 여기다가 2-2번으로. 감액을 한다. 빡치는 사람은 갑밖에 없어요. 갑은 승낙서를 어떻게? 반드시 제공. 그쵸? 얘는 반드시 제공을 해야 어떻게 해요? 그 감액 등기는 부기등기로 가는 거예요. 부기등기. 얘는요. 승낙서 넣고 안 넣고에 따라서 2번이 2-1번으로 될 거냐 아니면 2-2번으로 갈 거냐 아니면 3번으로. 예, 제가 좀 말은 빠른데 글씨가 3번으로 갈 거냐 주등기로 갈 거냐 부기등기로 갈 거냐 갈림길로 나누는 겁니다. 그게 다예요. 그게. 맨날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서 이제 낼 게 없으니까 계속 밑으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3-1번, 5번으로 1번 변경등기를 주등기로 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증액이냐 감액이냐는 것은 아까 접수번호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됐어요. 그래서 중요한 변경등기, 경정등기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제 6조 가겠습니다. 6조는 조문 정도만 보시면 돼요. 6조는 우리 1항보다는 2항을 잘 봐주시면 돼요. 자, 2항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민법의 186조 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실질적으로 부동산 등기법에 오면 접수한 날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소구표가 있다라는 거. 제7조요. 관할 등기소 옆에 규칙 2항 옆에다가 규칙 5조. 2항 옆에 규칙 5조요. 조문 정도면 충분해요. 제7조 관할 등기소 등기 사무는 부동산 소지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관할 등기소를 저희가 조심해서 봐야 될 건 뭐냐면 지역권 설정 등기는 어디다가 등기 신청서를 제출하는 거예요? 승역지 관할 등기소에. 토지가 2개이기 때문에 승역지 관할 등기소에 그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2항 부동산의 여러 등기소 관할 구역에 걸쳐 있을 때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해진 바에 따라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 법원장이 관할 등기소를 지정한다. 자, 한번 우리가 지정 신청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용자 등록 신고이죠. 사용자 등록도 신청하잖아요.
예,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 신청이 몇 가지가 나와요. 신청. 생각난 김에 제가 약간 막 생각나는 대로 약간 즉흥적으로 막 강의를 하니까 머리 떠올리라는 의미에서 하는 거예요. 등기관에 대한 그냥 이의신청. 쭉 썼어요. 자, 지정 신청은 어디다가 한다고 했어요? 조금 전에 상급 법원장에게. 신청서는요? 등기소. 사용자 등록 신청은 어디다가 해요? 등기소에다가. 등기소에다가. 법무사님들이 하시잖아요. 법무사님 되시면 사용자 등록부터 먼저 받으셔야 돼요. 예. 등기소에서 신청을 하고, 신청서는요? 법무사님이 등록을 하시는 곳이 만일 서울중앙이다. 남부면 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만 가야 되냐? 그게 아니에요. 전국 어디 등기소든 괜찮아요. 재외국민등록번호 신청 있죠? 재외국민등록번호 신청은 어디 아니냐? 전국 어느 등기소든 다 가능해요. CF 신청서가 아니라 여기는 부여기관만 하나 해볼게요. 이거를 잘 기억해주고. 그러면 재외국민등록번호 부여기관은 어디냐? 서울 중앙지방법원 등기국이에요. 이 객관식에서 제가 봤던 걸 지금 쭉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산에 있는 사람이다. 부산에 있는 법무사가 재외국민한테 등기 신청을 의뢰를 받았다.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면 다행인데 주민등록번호가 없대요. 그럼 번호를 어디다가 부여를 받아야 되냐? 서울까지 출장 와가지고 서초동 갈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 등기소에 가다가 신청서를 넣으면 번호는 부여는 누가 한다? 서울중앙등기국의 등기관이 한다는 얘기예요. 뭐하러 출장 옵니까? 전산으로 안 해주니까 올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 복대리해갖고 서울 법무사님한테 복대리해갖고 밀어온다?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복대리비도 만만치 않으니까. 그냥 가까운 등기소에다 신청하면 서울중앙에서 번호를 부여하는 거예요. 이의신청요. 이의신청은 어디다가 하는 거예요? 법원이에요. 법원. 법원에 하면 신청서 어디다가 밀어요? 등기소에. 신청정보, 첨부정보 열람신청을 보시면 뭐 열람신청인데 여기만 쓸게요. 열람신청은 나누셔야 돼요. 이게 만일에 신청 당시에 전자신청을 했다. 신청 당시에 서면 신청할 수 있죠? 신청 당시에 전자신청이면요. 어느 등기소든 다 가능해요. 전자로 돼 있으니까 스캔은 이렇게 파일 형태로 있을 거 아니에요. 서면 신청이면요. 제출한 등기소로 가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그 신청정보, 첨부정보 열람 신청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주 사건이에요. 제주도에다가 등기 신청을 해놨다. 서면 신청했다. 신청정보하고 첨부정보 열람하고 싶다.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제주도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내가 제주도 사건인데 전자 신청을 해갖고 제주도 사건을 맡아서 등기를 처리했다. 그럼 신청정보, 첨부정보 열람하고 싶다. 아무 데나 가시면 된다고요. 여기 가까운 등기소에. 파일 형태로 보관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는 종이 형태로 보관하고 있고, 이건 파일 형태로 보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신청과 관련해서 한꺼번에 다 정리한 거예요. 샥 다. 예. 이거를 나눠 하는 것도 좋지만, 묶어야, 룰이라는 것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룰이라는 게 있구나. 아까 관할하면서 1번은 우리가 지역권 얘기했고 2번 했어요. 자, 규칙 5조 가봐요. 규칙 5조. 규칙 5조에 보시면 제5조요. 관할 등기소의 지정.
지정 1항 부동산이 여러 등기소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최초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라는 표현이 보입니까? 그럼 최초 등기니까 보존 등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 법원장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2항 위 신청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를 관할하는 어디다가 등기소 중에 어느 한 등기소에다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3항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등기소, 등기소에서 받았죠, 신청서. 그럼 어디로 넘긴다? 법원으로 넘겨야죠. 상급 법원장에게 보낸다. 그래서 상급 법원장은 결정을 해서 지정을 하게 되면 어느 한 등기소에 지정을 하여야 한다. A일까요? B일까요? 근데 C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둘 중에 하나 선택해줘라 이 말이에요. 4항 관할등기소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관할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할 때는 지정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공을 해야 된다. 그럼 보존등기 신청서하고 요 지정받은 신청서 같이 지정 결정문 가지고 와라 이 말이죠. 4항, 5항 됐고요. 우리 7항 됐고요. 자, 1항 다시 한번 보세요. 1항. 최초 등기를 하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등기한 곳은요. 지정 필요가 없다라는 게 아마 조문에서 많이 교재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 정도면 충분해요. 나머지 8조, 법 8조, 9조, 10조, 11조 이런 건 안 봅니다. 변경은 어떻게, 위임은 어떻게 이런 거는 여러분이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은 법무사님이 되시면 제출사무원을 두실 거 아니에요. 제출사무원은 누가 허가를 하는 거예요? 대법원장이 허가를 하는 거예요? 고등법원장이 허가하는 거예요? 지방법원장이요. 지방법원장이에요. 지방법원장. 등기소는 전부 다 지방법원에 안에 있는 거지 고등법원에 있는 것도 아니고 대법원에도 있는 게 아니에요. 등기소는 전부 다 뭐다? 지방법원과 관련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 14조 가겠습니다. 14조. 교재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거 정말 비추해요. 자꾸 비슷한 거 자꾸 묶어야 돼요. 묶어야 돼요. 2차생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때 중요한 포인트만 딱딱 케이스 형태로 문제를 풀듯이 전체적인 흐름은 기본적으로 머릿속으로 가지고 계시되 이게 정리할 때는 비슷한 길이 묶어야 돼요. 객관식이잖아요. 여러분들은. 14조 가겠습니다. 1항 등기부의 종류. 1항 등기부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를 구분한다. 2항 등기부는 영구히 보존해야 된다. 3항 사항 묶어주시고 3항 사항 묶어주시고 규칙 11조 써주시면 돼요. 11조. 자, 3항 볼게요. 3항하고 4항을 이쪽에 우리 부동산 등기법 조문을 잘 보세요. 등기부 (3항은) 등기부에 관한 것, (4항은) 등기부의 부속 서류하고 그 다음에 단서에 보시면 신청서 그 밖에 부속 서류인데 제가 만약에 법을 다시 개정하고 싶다면 여기 이 조문을요, 이 부분을 여기로 올리고 싶어요. 잘 보세요. 제가 왜 그 말을 하는지. 3항 등기부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전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에는 등기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4항 등기부의 부속 서류도 역시 전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는 경우 외에는 등기소 밖으로 나오지 못한다. 끊고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 서류에 대해서는 법원의 명령, 촉탁이 있거나 또는 압수영장이에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등기부하고 등기부의 부속 서류는 천재지변 빼고는 못 나온다는 얘기고 신청서 그 밖의 부서서는요, 천재지변뿐만 아니라 명령, 촉탁, 압수영장은 밖으로 나올 수 있다. 원본이 나오는 게 맞죠? 원본이 밖으로 나오고 사본은 등기소에 보관을 하는 방식으로 간다는 거.
등기부의 부속 서류, 신청서 그 밖에 부속 서류 잘 기억해 주시고, 여기 신청서 안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취하서요. 신청 취하서. 취하서 같은 것도 역시 똑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규칙 11조 가볼까요? 규칙 11조. 조문 제목 봐주시고, 조문 제목. 신청서나 그 밖에 부속서류 이동 등 해갖고 되었죠. 11조 가겠습니다. 1항. 등기관이 전쟁, 천지지병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하여 신청서나 그 밖에 부속서류를 등기소 밖으로 옮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누구한테요? 아까 등기소는 어디 관할이라고 했어요? 제가 지방법원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인다. 내부적으로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항 등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신청서 그 밖에 부속서류의 성부 명령, 촉탁을 받았을 때는 명령 또는 촉탁과 관계 있는 부분만, 이게 원본을 말하는 거예요. 원본을 보내고 복사 뜬 것은 사본은 등기소에 보관. 압수영장도 마찬가지예요. 3항 만일에 서류가 전자문서로 작성된 경우는 어떻게 해요? 출력을 해서 인증을 하여 송부를 하거나 전자문서로. 왜냐하면 우리가 신청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전자신청, 방문신청이 있으니까 전자신청이면 어떻게 하는 게 출력을 해가고 도장 찍어서 보내주고, 아니면 전자기록을 송부하는 방식으로 가든가, 서면이면요 무조건 복사를 떠야 되겠죠. 복사를. 그래서 조문이 그 정도예요. 그게 다고, 여기가 신청서 첨부 정보에 관한 그 조문, 여기 보시면 프린트물 가보세요. 2번에 등기부와 부속서류 조문과 관련된 거, 신청서와 부속서류 옆에 보시면 신청서와 부속서류 옆에 예규 번호 보이죠? 1653호. 예, 여기 부분을 꼭 같이 곁들여서 보시고, 이미 출제된 바는 있어요. 출제되는 바는 있으나 꼭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 정보하고 첨부 정보가 전자문서로 작성됐으면 어떻게 해요? 예, 전자로 어느 등기소 아무 데나 가서 열람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신청서하고 첨부 정보가 서면 신청이면요, 직접 제출하는 등기소로 직접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열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 보시고 나머지 조문 마저 보러 가죠. 부동산 등기법 조문 가요. 15조 가겠습니다. 15조. 15조에 보시면 물적 편성주의예요. 물적 편성주의. 자, 1항 제가 아까 부동산 하나마다 대장 하나, 등기기록 하나, 신탁 원부 하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1항 보세요. 등기부를 편성할 때는 1필토지 또는 한 개의 건물에 대해서 한 개의 등기 기록을 둔다. 그러니까 부동산 하나마다 하나의 등기 기록을 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만 1동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아파트, 오피스텔, 그런 거, 빌라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1동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해서 한 개의 등기 기록을 사용한다. 그래서 이 단서 부분 때문에 1동 건물에 구분한 건물 중 일부가 멸실됐다. 일부가 멸실되면 등기 기록을 폐쇄를 하나요? 안 하는 거예요. 요 조문 뒷 단서 때문에. 하나의 아파트는 하나가 전체가 하나의 등기 기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끝해층의 끝토실만 날아가서 없어져 버렸다. 태풍에 날아갔든 뭐든 어떤 멸실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등기록을 폐쇄를 하는 게 아니라 변경 등기 방식으로 표제부를 바꿔야죠. 표제부를. 그게 그 호실만 갑구 을구가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 조문 잘 봐주시고, 그 다음에 15조요. 거기 2항 보세요. 2항. 우리는 2항 너무 잘 알아요. 옆에다 규칙 13조. 등기기록에는 부동산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 및 소유권의 권리에 관한 기록을 하는 을구가 있다. 자, 표제부, 갑구, 을구예요. 표제부에는 접수 번호가 있던가요? 없던가요? 없어요. 접수 연월일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토지 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하니까. 갑구하고 을구는 접수 번호도 있고 순위 번호도 있고. 자, 규칙 13조 가겠습니다. 접수번호는요, 머릿속에 기억할 게 뭐냐면, 접수번호는 권리에 관한 등기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갑구 을구에만 있는 거예요. 순위번호도 갑구 을구에만 있는 거예요. 권리에 관련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규칙 13조 가보시면 등기기록의 양식이 보이죠. 자, 1항 토지 등기록 표제부에는 표시번호가 있고 접수란이 있는데 이 접수란에는 접수 연월일은 있지만 접수 번호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소재 지번, 지목란, 면적란, 등기 원인, 기타 사항란을 두고 건물 등기기록 표제부에는 역시 접수란은 있고 표시 번호는 있지만 접수 번호는 없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2항 갑구 을구에는 순위 번호란에는 순위 번호, 접수란에는 접수 번호 이런 것들이 쭉 있고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이 보이시고 3항은 됐고요. 14조 가요. 구분 건물 등기 기록에는 법 15조 1항 단서에 해당하는 구분 건물 등기 기록에는 1동 건물에 대해서 표제부를 두고 그쵸? 그 다음에 전유 부분 표제부, 전유 부분에 대한 갑구, 을구를 둔다. 2항 제1항의 등기록 중 1동 건물의 표제부에는 표제부예요. 1동 건물 표제부에다가 박스. 그 다음에 전유 부분 표제부의 박스. 거기가 시험에 나오는 거잖아요. 거기가 시험 지문이고 기출 지문이죠. 1동 건물 표제부에는 표시번호, 표제부니까 표시번호, 접수란, 소재 지번, 건물 명칭, 번호란, 건물 내역란, 등기 원인, 기타 사항란을 두고 거기 보시면 소재 지번, 지번에다가 밑줄. 1동 건물 표제부에 왜 지번이 있는 거예요? 왜 지번이 있는 거예요? 토지가 건물이 그냥 맨땅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번에 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지번이 있는 거고 전유 부분 표제부의 박스 보시면 표시번호, 접수란, 건물 번호란, 건물 내역란, 등기 기타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란을 둔다. 다만 그 다음이 키워드 대지권이 있는 경우에는 1동 건물 표제부의 박스, 전유 부분 건물 표제부에다가 박스. 1동 건물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다가 동그라미, 토지가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지번도 있고 여기 보시면 또 지목도 표시가 될 거고 전유 부분 표제부에는 뭘 쓴다고 했어요? 대지권의 종류, 대지권의 비율이 있는 거죠. 대지권의 종류가 소유권이냐, 대지권의 종류가 임차권이냐, 전세권이냐는 것은 전부 다 전유 부분 표제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슬쩍 대지권의 종류를 1동 건물 표제부에다 갖다가 꽂아 놓는 순간 아웃이에요.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15조는 별도로 보지 않겠고 15, 16, 18조 보지 않겠고 19조, 20조 안 봅니다. 우리 아까 등기기록 연구 보존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앞조각에 하셔서 14조 2항 다시 가보세요. 14조 2항. 자, 거기까지만 잠깐 보고 잠깐 쉴게요. 우리 등기기록은 보존기간하고 관련이 있어요. 보존기간. 보존기간이 물론 이제 규칙에 다 있는데 영구 보존이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20년 보관이 있고 10년 보관, 5년 보관짜리가 있어요. 5년은 거의 신청서와 관련이 있어요. 신청서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가 있고 영구 보존은 대표적인 선수가 뭐냐면 조금 전에 봤던 등기기록. 등기기록만 영구 보존이 아니라 여기에 폐쇄 등기기록. 등기부. 등기부라고 하죠. 등기부, 폐쇄 등기부. 등기기록이라고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등기부의 일종으로 보는 최종 마무리 가지고 계신 분들 안 써도 돼요. 등기부의 일종, 여기 안에 각종 뭐가 있냐면 신탁 원부, 도면, 공장 저당 목록 그런 것들이 쭉 여기에 해당합니다. 20년에는 확정일자부 있고요. 확정일자. 등기소에서도 확정일자 찍어줘요. 세무서에서도 확정일자. 상가 건물은 세무서. 예, 등기소에도 확정일자 도장 찍어줘요. 예, 공증도 갈 수 있지만. 10년짜리는 뭐냐면 제가 이거 했죠. 예, 두 문자 놔두시고 이거는 이의신청과 관련된 것이고요. 아까 사용자 등록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이거는 각하결정. 각하결정의 결정문요. 결정. 신청서는 아까 신청서 첨부서면 열람했죠. 신청서 첨부서면은 몇 년 보관? 5년 보관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등기소에 가서 내가 열람을 신청한다.
그 5년이 넘었으면 아, 폐쇄가 됐겠구나. 삭제가 됐겠구나. 없어졌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최종 마무리 교재 다 있어요.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우리 조문을 어딜 볼 거냐면 19조부터 좀 이따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